오늘 1월 18일 시황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0.89% 떨어지고 코스닥은 1.5%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휴장이었죠. 마틴 루터킹 데이인가? 그것 때문에 휴장이었는데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고, 근데 최근 들어 흐름을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유독 많이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최근 모습이거든요.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해 보면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독일 닥스 지수도 거의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고, 다른 아시아 지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상하이 지수도 그래도 거의 코스피 대비해서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코스피, 우리나라 지수만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지수만 이렇게 유독 빠지냐? 제 생각은 저번 주 금요일 날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0.25% 올렸죠. 사실 저는 조금 이게 너무 이른 결정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올렸거든요. 8월 달에 한 번, 작년 1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총 3번 기준금리를 0.25%씩 올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 이사님들이 이렇게 올리긴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율도 많이 올라가고 곧 있으면 또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앞서 보여줬던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린 국가가 없어요. 미국이야 아직 당연히 금리를 안 올렸고, EU도 보시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이야 워낙 저물가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이따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금리를 더 낮추는 추세죠. 우리나라만 조금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통화 가치나 아니면 무역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주가 하방의 경향은 조금 세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2월 말이나 3월 이때까지는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휘청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빠져가지고 딱히 모두가 슬픈 장 요런 느낌이 좀 강했고, 올랐던 기업은 이제 삼성 SDI랑 뒤에 보면 삼성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빠졌습니다. 오늘은 요거보다는 어제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중국 소매 판매 부분이 나왔는데, 예측치가 3.7%였는데 실제 발표는 1.7%가 나왔어요. 이전 값이 3.9%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요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산업생산 요 부분도 나왔는데, 산업생산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나름 선방한 모습이 보였고, 예측치보다도 조금 올라갔고 이전 대비해서도 살짝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국 실직률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요것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안 좋은 거죠. 산업 생산은 잘 나왔지만 소매 판매가 잘 안 나왔고 실직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 GDP 성장률도 다소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예측치보다는 조금 잘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가파르게 성장해왔던 중국의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과거 중국 성장률을 보면 거의 한 10%, 옛날에는 한 2005년도 때 이때는 거의 15%까지 육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조금씩 오르고 있다가 다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지준율을 보시면 지준율을 조금 내렸어요. 보시면 작년 10월 12일 날 0.5%를 낮추고, 그리고 12월 6일 날 0.5%를 또 추가적으로 낮췄습니다. 요 지준율을 낮추는 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LPR까지 낮췄죠. LPR도 보시면 3.85%였던 게 작년 12월 20일 날 0.05%를 추가적으로 또 낮췄어요. 요거까지 안 되니까 중국이 최근 들어 또 낮춘 게 있는데, 중기자금 대출 금리를 또 이렇게 낮췄습니다.
중국 GDP 성장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시진핑이 연임하는데 되게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계속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지금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양호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죠.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연준의장 파월의 말보다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그렇게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 미국의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뭐 미중 갈등 요거도 당연히 있겠고 그리고 중국의 규제, 빅테크 관련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리고 헝다가 이번에 디폴트 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요게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 도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 도시를 아예 봉쇄해버리죠. 물론 이렇게 지준율을 낮추기도 하고 LPR도 낮추고 중기자금 대출금리도 이렇게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요 오미크론이 이제 잡히지 않으면 중국이 지금 사용하는 봉쇄 정책이 조금 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곧 있으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데 지금 베이징마저 이렇게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봉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문제가 조금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과연 중국한테 득이 될까? 요거는 저는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봉쇄 정책을 펼치면 중국 소비가 둔화하고 물론 중국은 지금 PPI는 높은데 CPI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중국은 공산당이다 보니까 PPI에서 CPI로 넘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 짓누르고 있기는 하죠. 그래도 중국 실제 경기 지표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요거랑 관련 있는 우리나라 지수들도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낸드 가격이랑 D램 가격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낸드랑 D램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고 산업 사이클의 강세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거는 산업 사이클상 바닥을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과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점은 그래도 코스피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는 물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요 정책 시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게 실물 경제랑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거를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약 1년이 걸리고 이게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시 1년 그래서 총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어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요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린 거는 다소 조금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요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냥 주식시장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쪽은 주식시장보다는 고용이랑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밥상 물가가 엄청 오르고 부동산도 엄청 올랐고 요런 거를 잡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하죠. 여튼 오늘의 결론은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지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곧 있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다. 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좀 더 세게 올렸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잡는 거는 앞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히 한번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들 성투하세요.